이태원발 코로나19는 연일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오늘은 7차 감염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서울에서는 이른바 어린이 괴질로 불리는 질병의 의심 사례까지 발견됐는데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연결해서 코로나19의 N차 감염 그리고 어린이 괴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태원을 다녀온 사람들 가족, 지인 여기서 막 전파가 돼서 지금 7차 감염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N차 감염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N차 감염이 확산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초반에는 한 2차, 3차까지 가고 그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그 인천 강사분이 네. 초기에 그 경로나 본인의 신분을 숨기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어요. 그 과정에서 10대, 20대들이 무증상이 많고 활동력이 좋은 사람들인데 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바뀌면서 노래방이나 주점 등으로 많이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많이 좀 풀리면서 10대, 20대가 많이 활동을 하고 그 사이에 감염자가 많이 늘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 노래방이나 결혼식 이런 식사라든지 유흥업소를 통해서 감염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시간을 조금 늦춘 게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런 유흥업소나 노래방 같은 우리가 밀폐된 공간을 많이 찾는 두 가지가 합해지면서 이렇게 감염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태원에서 출발한 이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코로나19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종류가 있는데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확산이 됐던 것이다. 그래서 이게 좀 전파력이 유달리 강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아직 연구가 나온 건 없습니다. 전파력이 더 강하다는 연구는 없고 단지 이제 그 유럽 미주발이기 때문에 초반에 우리가 신천지에서 나왔던 그 바이러스와 약간 아형이 다른 거지만 거의 같은 그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단지 감염력이 좋아 보이는 거는 10대들이 20대 이제 활동력 많은 사람들이 무증상 감염을 통해서 많이 감염을 시킨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8차, 7차, 8차, 9차 더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7차, 2차, 7차를 동안 가족끼리 가장 감염이 잘 되거든요. 네. 그분들이 본인이 모르게 감염이 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가족 쪽으로 퍼졌겠죠. 그럼 7차, 8차. 그러니까 N차는 지금 저는 항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확진자를 빨리 찾아야지만 더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몇 번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잡아내야 된다. 확진자들을 누가 있는지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자, 지금 오늘부터 이제 마스크를 써야만 대중교통을 또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교통 방역도 강화가 됐습니다. 근데 교통 방역이 강화된 것도 있지만 일단은 학교가 보내야 하는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내일부터 2차 등교가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 수도권 그리고 경북 쪽 다 해서 한 200여 개 교는 이제 일단은 등교를 미룬 상태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등교를 좀 더 연기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등교 연기도 필요성은 있지만 좀 안전한 해법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고3은 입시 때문에 할 수 없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요새 보셨겠지만 오늘도 교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마스크를 쓰고 한두 시간 동안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숨이 차고 어지러워요. 호흡이 안 되고 그런 경우에 하루 종일 교사분들이 강의하는 것도 어렵고 게다가 학생들은 더 힘들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들 같은 경우는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돌봄 지원을 좀 더 받고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고3 같은 경우도 지금 정도가 아니라 더 더워지면 도저히 하루 종일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마스크 끼고는. 그렇죠. 그래서 아침 일찍이 등교해서 오전 수업을 빨리 끝내고 학교에서 도시락을 받아서 집으로 가거나 본인이 원하는 공부하는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저는 더 실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양체질하는 거에 대해서 또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10대들은 정말로 무증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이미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를 앓은 사람들이 10대, 20대에서 항체를 갖고 있거나 그 교차 면역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앓지를 않거나 아주 가볍게 앓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양치질을 하다가 댔잖아요, 물을. 그러면서 주변에 비말 스프레이가 퍼지면서 옆에 있는 정말 그런 코로나19에 감염력이 없는 아이들은 그 면역이 없기 때문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학교에 많이 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양치질 하는 것도 그렇고 마스크 쓰는 것도 그렇고 에어컨 문제도 그래서 저는 고3 같은 경우도 오전 수업을 하고 최단 시간 짧게 효율적으로 하고 좀 수업을 짧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10대가 유난히 무증상이 많은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네, 그게 그 사이언스지라는 그 국제 학술지에 조금 나온 내용이 있어서 물론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가지 감기 바이러스가 있어요. 근데 그 감기 바이러스 어릴 때부터 많이 앓죠. 우리들도 여러 번 앓은 경우도 많은데 그것이 보니까 아까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의 34%가 그 코로나19를 잡아낼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를 갖고 있고 절반 정도가 옛날 혈액 샘플을 봤더니 절반 정도가 그런 장기 면역, T셀이란 장기 면역을 코로나의 바이러스란 장기 면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대, 20대가 많은 이유는 면역이 굉장히 활성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10대나 20대는 거의 7, 80%가 생기지만 어린아이들이나 연세가 많은 분들은 항체가 형성이 잘 안 돼요. 그거는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항체 형성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10대, 20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를 앓은 항체가 튼튼하게 있기 때문에 유사한 바이러스인 코로나19가 들어오면 아주 약하게 앓거나 증상이 없는 거죠. 하지만 본인은 감염이 됐으니까 바이러스를 갖고 있고 일정 기간, 한 2주 정도는 바이러스를 남한테 전파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은 잘 몰랐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갖게 되는 뭐 여러 가지 코로나 그중 감기 바이러스 중에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도 있고 근데 10대 같은 경우는 그게 항체가 형성이 되어서 실제로 걸려도 아주 약한 증상 혹은 잘 모르고 지나간다.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서 이거를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킬 수는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유사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유사한 그런 면역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10대가 무증상이 많고 그게 그래서 좀 가능성을 추정하는 거죠. 확정적인 건 아니고 그런 이제 논문 증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무증상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자, 이 부천에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 나온 거 아시잖아요. 지금 계속 뭐 친척, 뭐 가족들 뭐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게 쿠팡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택배 받아보시거든요. 이 받아보는 물건에 바이러스가 혹시 묻어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나요? 네, 많이 걱정하셔서 초반에 외국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에 묻으면 얼마나 오래 가나.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보면 버튼에 다 굴이 붙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구리가 가장 바이러스 생존력이 짧아서 4시간이에요. 짧은 게 4시간이요? 제일 짧은 게 구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걱정하는 그 판지, 우리가 택배 물건은 다 이게 판지에 쌓여서 오잖아요. 그거는 최장 기간이 하루인데 관광기는 몇 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가 오래 살아도 하루밖에 못 살아요, 바이러스가. 그렇기 때문에 택배 배달 물건은 보통 포장 후에 하루 이상 걸려서 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괜찮고 그리고 또 택배 기사분들이 장갑을 끼고 하시기 때문에 거의 위험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린이 괴질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질병 의심 사례가 2건이 나왔는데 대체 어떤 건지 저희가 사실은 해외 뉴스 전하면서도 이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전문가께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병에 괴질하면 되게 무섭게 들리거든요. 아니요, 괴질은 아니고요. 초반에는 이렇게 5세 미만의 고열이 지속되고 혈관염이 되면서 몸이 빨갛게 붓고 딸기 혀 같은 그런 가와사키라는 병이 있어요. 주로 아시아에 많이 생기는데 흔하진 않죠. 그래서 그 형태랑 비슷해서 가와사키 유사 증후군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유럽에서 먼저 발생하고 미국에 와서 미국에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지금 한 300 케이스 정도 나왔어요, 사례가. 그래서 아직까지 사례가 많지 않은데 증상이 이제 38도에 40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요. 온몸에 발진이 돋고 손발이 부어요. 그리고 눈이 빨개지는 결막염이 생기고 팔다리가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특이하게 코로나19는 호흡기 증상이 많은 얘는 호흡기 증상이 없고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거나 구역질 구토가 나는 소화기 계통 증상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 쇼크가 와요. 그래서 수액을
치료를 해도 거기에 반응을 안 하는 그런 특징이 있으면서 뭐 우리가 간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심장 같은 여러 가지 주요 장기를 그러니까 혈관을 침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장기의 혈관을 침범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공호흡기를 낀다든지 드물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4명 정도가 사망한 그런 경우도 아이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드물게 조금 치명적인 그런 질환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것이 바로 코로나19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지만 그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한테 나중에 4주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난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 뒤에 네. 추적을 해봤더니 이게 코로나19에 감염될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감염된 후 4주 내 6주 회복기에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 아마도 10대랑 20대 초반에 많은 거는 면역 반응이 굉장히 좋은 나이거든요. 네. 그럴 때 사이토카인 폭풍처럼 면역이 과반응을 하면서 항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왜냐하면 코로나19 검사를 하면 음성인데 항체 검사를 하면 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와 연관된 네. 그런 과민 반응에 의한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고 명칭이 붙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코로나19랑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이거에 또 반응을 하면서 면역이 이제 조금 오버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면 코로나19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항체가 네. 생겨서.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꼭 어린아이들만 걸리는 건 아니라고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초반에 네. 가와사키는 아까 5세 미만인데 네네. 초반에도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보통 10대에서 좀 거의 많이 나왔었어요. 미국에 사망한 아이도 15세 이런 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20대 초반, 20대에서 많이 또 발생을 하는 거로 그리고 네. 나이가 많을수록 더 증상이 심하게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10대랑 20대가 다 좀 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뭐 여러 가지 무서운 병들이 자꾸 생겨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아, 교수님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제가 많이 여쭤봤는데요. 명확하게 또 설명도 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택배 물건 많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요.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